자, 그래서 우리가 해밀토니안이라는 친구를 갖다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노테이션에서 잡아놓은 그 해밀토니안은 뭐였냐면은 2분의 1의 인테그럴하고 라운드 제로 피의 연산자예요. 스퀘어. 그러니까 해밀토니안도 연산자죠. 플러스 델 피의 해세, 플러스 질량이 m, 레스트 매스가 m, 그리고 d3승 x. 자, 우리가 잡았던 해밀토니안이 이거죠, 그죠? 자, 근데 우리는 필드 오퍼레이터 p에 대한 AK 대가의 그 익스판전을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을 갖다가 결국 해밀토니안을 나타낼 수 있다. 결과부터 먼저 써줘 보면은 얘네들은 몇 분의 1이야? 인테그럴 d3승 k하고 2파이의 3승하고 ak 햇의 대가 플러스 ak 대가 ak 바로 양자의 크기에서 공부한 거하고 같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저 앞에 붙는 지금 오버럴 컨스턴트 4분의 1, 여기 4분의 1이 들어가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뭘 생각을 하냐면은 세 개를 다 계산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끔찍한 양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나눠서 계산해 주는 수밖에 없지 뭐. 우선 얘를 a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a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phi hat이라는 친구가 아까 뭐였지? d3승 k하고 루트에 2파이 3승의 2 오메가 k분의 1하고 그 다음에 ak하고 아까 뭘로 놨어 내가? 그래서 이제 fk니까 루트 2파이의 3승의 2 오메가 k분의 ak하고 fk하고 났죠? 그러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ikx 이렇게 났나, 그죠? 플러스 ak 대가하고 exponential ikx하고 루트의 2파이의 3승의 2배의 오메가 k. 오케이? 이렇게 놓은 건가? 그죠? 그러면 얘네들 오버럴 팩터 다 해서 이번에는 평면파 fk를 써야 될 때는 주로 뭐냐면 커뮤테이터를 구할 때는 fk가 편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해밀토니안 구할 때는 fk보다 exponential이 더 편해요. 그래서 얘네들 그냥 오버럴을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인테그럴 d3승 k라고 쓸 거고 얘가 너무 이거 곱하기 이거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잠시 치환을 해둡시다. 알파라고. 오케이? 그러면 알파하고 ak exponential 마이너스 ikx하고 플러스 ak의 대가 exponential ikx 이렇게 되겠죠? 치환된 거가 여기다 쓸까요? 우리는 알파를 2파이의 3승의 2 오메가 k분의 1이라고 치환을 해뒀어요. 오케이? 자, 얘의 제곱을 구해야 되니까 라운드 제로 phi hat을 구해야 되는데 인테그럴 d3승 k하고
알파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AK하고, 자, 제로로 미분하니까 누가 튀어나와? 제로로 미분하니까 요거 바로 마이너스 IK0가 튀어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IKX. 요거 KX가 4차원 내적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4차원 내적. 즉, 또 까먹은 사람을 위해서 이 KX는 K0, X0 더하기 KI, XI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4차원 내적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IK0. 여기서는 IK0가 나온다. 그래서 IK0가 나오고 AK의 대가 exponential IK와 X의 4차원 내적. 이것은 마이너스 IK0 하고 이게 사실 이 K0라고 하는 친구는 누구냐면은 바로 에너지죠, 그죠? 그래서 K랑 알파는 다 밖으로 나가서 마이너스 K, IK0 알파하고 인테그랄 D3승 K하고 AK에 2에 마이너스 IKX하고 빼기 AK 대가의 exponential IKX의 4차원 내적 이렇게 라운드 제로 p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A만 계산해 봅시다. 즉, A만 계산해 보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D3승 X의 라운드 제로 phi 햇의 스퀘어를 계산해 본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것은 얘 제곱하니까 자, 라운드 제로 phi를 제곱을 해야 되는데 바보가 누구냐면 K라는 바보가 있죠, 적분 속에. 제곱을 시킬 때에는 적분 두 개가 곱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보를 서로 다르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K라는 바보 변수를 쓰고 적분 변수를, 하나는 K'을 씁시다. 오케이? 그럼 여기 그 한 번은 K0가 나타날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I에 K0 그 다음에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K0 프라임. 이것도 알파가 K에 따라 달라지죠, 그죠? 알파 K. 알파 K라고 써야 되겠다. 여기 K가 있으니까, 그죠? K에 따라. 그래서 알파 K. 그래서 알파 K, 그 다음에 알파 K 프라임.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인테그럴 D3승 X가 있고, 그 놈의 첫 번째 바보 변수는 인테그럴 D3승 K가 있고, 두 번째 바보 변수는 K 프라임으로 씁시다. 그러면은 exponential 마이너스 IKX AK 빼기 exponential IKX AK 대가 exponential 마이너스 IK 프라임 X AK 프라임 마이너스 exponential IK 프라임 X AK 프라임 대가 오케이? 얘를 IK를 여기다 넣어둡시다. K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다시 말해서 이 친구 요거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얘를 마이너스 1하고 요 속에다 넣어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0 K0 프라임 알파 K 프라임, 오케이? K에 대한 적분이 있으니까 그 속에다가 넣어두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마이너스하고 인테그럴 d3승 x, d3승 k, d3승 k 프라임, k0, k0 프라임, 알파 k, 알파 k 프라임. 요거 이제 분배 법칙을 쓰자라는 얘기예요. 자, a가 연산자기 때문에 a들 사이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해요. 그죠? 하지만 익스포넨셜은 함수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즉 지수 법칙이 되고, 그러니까 얘랑 곱한 거. 그러니까 ak 프라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에 가로 열고 k 더하기 k 프라임과 xy 4차원 내죠. 그 다음에 얘를 먼저 씁시다. 플러스 ak 대가 ak 프라임 대가 익스포넨셜 i에 k 더하기 k 프라임하고 x의 4차원 내죠. 그 다음에 뭘 쓸까요? 얘랑 마이너스의 ak 프라임의 대가 하고 익스포넨셜 i의 k 프라임 마이너스 k와 xy 요놈의 4차원 내적.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ak의 대가 ak 프라임 요놈 익스포넨셜의 i의 k 마이너스 k 프라임과 x 사이의 4차원 내적. 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지금 요런 형태가, 요 형태가 뭐예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의 k0 더하기 k0 프라임하고, 그 다음에 x0, 그죠? 제로는 위에 있으나 아래에 있으나 아무 상관없으니까. 자, 4차원 내적이니까 얘네들의 공간 내적은 마이너스 사인이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i의 k 벡터 더하기 k 프라임 벡터 하고 x 벡터. 오케이? 푸마마마니까. 자, 요 사실을 잘 기억을 해두라.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그렇게 되겠죠. exponential i의 k0 더하기 k0 프라임 x0 exponential i의 마이너스 i의 k 벡터 더하기 k 프라임 벡터의 x 벡터. 오케이? 그럼 또 얘는 뭐가 돼? 얘는 exponential i의 k0 프라임 빼기 k0의 x0 exponential 마이너스 i의 k 프라임 벡터 빼기 k 벡터와 x 벡터의 내적. 얘는 또 뭐가 되죠? exponential i의 k0 마이너스 k0 프라임의 x0 exponential 마이너스 i의 k 벡터 빼기 k 프라임 벡터와 x 벡터의 3차원 내적. 오케이? 자, 저런 식으로 타임 파트 푸마마마니까 4차원 내적은 타임 파트 빼기 3차원 내적.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쿼터니언이기 때문에 사실은 쿼터니언으로도 양자 장론을 할 수 있을,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봅시다. 여기서 x에 대한 적분은 공간에 대한 적분이에요. 그죠? 맞잖아. 3승이잖아. 공간에 대한 적분이니까 이 타임 파트는 아무 상관이 없어. x0는. 그죠? x0는 아무 상관이 없고, 자 그러면은 오퍼레이터는 x를 싣고 있질 않으니까 연산자 a 대가는, 그러니까 a나 a 대가는 뭐랑만 관련되냐면은 운동량하고만 관련돼요. k랑만. 그러니까 그 운동량을 갖다가 뽑아내는 그런 그 연산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뭐가 돼? 여기 d3승 x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d3승 x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놈이 적분되는 것은 첫 번째 줄에서는 바로 이거 익스포넨셜로 따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요 친구,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d3승 x가 되는 게 요 친구, 세 번째에서는 요 친구,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는 요 친구,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치?
이제 여기에서 양자 장론에서 제일 많이 쓰는 공식, 다시 말해서 인테그랄 d 3승 x의 2파이의 3승 3차원이니까 익스포넨셜에 요건 뭐 플러스가 돼도 되고 마이너스가 돼도 되고 i의 어떤 라지 k 벡터에 그 다음에 x 벡터를 이렇게 적분해 준 이러한 케이스. 오케이?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상관없는 것이 바꿔주면 똑같기 때문에 이 결과는 바로 디락 델타 3차원 디락 델타 함수 k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인테그럴 d 3승 x의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에 지금 뭐가 있네. k 플러스 k 프라임 벡터와 x 벡터의 내적은 디락 델타 k 2파이 3승을 이쪽으로 보내면 2파이 3승의 디락 델타 k 플러스 k 프라임으로 바뀌고, 오케이? 마찬가지로 인테그럴 d 3승 x의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의 k 마이너스 k 프라임의 x 벡터와의 내적은 2파이의 3승하고 디락 델타 함수 k 마이너스 k 프라임하고 같아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일단, 이 지저분한 계산에서 여기에 있는 이 친구랑 여기 빨간색들은 전부 다 뭘로 바뀌냐면 2파이 3승은 앞으로 다 튀어나오고, 오케이? 그리고 얘는 뭘로 바뀐다? 디락 델타 K, 어디 갔지? 요건 그대로 있고, 요 놈이 디락 델타 얘로 바뀌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역시 이것이 디락 델타로 바뀌고, 요 놈이 디락 델타로, 요 놈이 디락 델타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저쪽에 나와 있는 저 공식을 써서 A를 조금만 정리를 해주면은 어쩔 수 없이 얘를 잠시 지워야 되겠네요. 해주면 이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있을 거고, 이제 D3승 X는 사용했어. D3승 X는 사용을 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2파이의 3승이 다 나올 거고, 대신에 D3승 K 남아있고, D3승 K 프라임 남아있고, K0, K0 프라임 있고, 알파 K 프라임 남아있고, 자, 차례로 첫 번째 식에서 AK 프라임하고, 첫 번째 빨간색으로 바꿔놓은 거, exponential 마이너스 I K0 플러스 K0 프라임의 X0, 오케이? 하고, 디락 델타 K 플러스 K 프라임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 다음에 AK 대가 AK 프라임 대가 익스포넨셜의 I K0 플러스 K0 프라임의 X0 디락 델타 K 플러스 K 프라임 그 다음 마이너스 AK 프라임의 대가 익스포넨셜 I K0 프라임 마이너스 K0 X0 델타의 K 마이너스 K 프라임 오케이? 그 다음 마이너스 AK 대가 AK 프라임 익스포넨셜 I의 K0 마이너스 K0 프라임 X0 하고 델타의 K 마이너스 K 프라임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면 이제 장론할 수 있는 사람이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은, 장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이론 분리를 안 하는 게 낫고, 그래서, 근데 최근에 와서는 어찌됐든 고체물리도 이론은 다 장론이에요. 실험만 이제 장론, 실험하는 사람은, 실험에 써야 될 시간이 수학을 공부해야 될 시간보다 훨씬 많아. 계산해야 될 시간보다.
심한 경우에 시료 만드는데 한 48시간, 심한 경우에 일주일 걸리는 경우도 있고, 레이저 실험 같은 경우는 실험 세팅만 미묘하게 하는데도 한 달 걸리는 레이저들도 있어서 이런 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험과 이론을 같이 겸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우리 이제 이론은 실험을 안 하니까 이러는데 하루 종일 이것을 할 수 있으니까 생기게 되는 거고, 이걸 즐기니까 이론을 선택한 거고. 자, 그래서 이 긴 계산이 지금 저런 형태로 지금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것은 적분을 자꾸 줄여 나가는 거예요. 공식을 써서. 그런데 얘는 또 치환 기능이야. K 프라임 벡터를 마이너스 K로 바꾸시오. 얘는 K 프라임 벡터를 K로 바꾸시오. 오케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바보 두 개 중에서 이제 바보 하나로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죠? 디락 델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디락 델타의 기능은 바보 둘 사이의 관계거든. 그죠? K랑 K 프라임이라는 두 바보 사이에서 그걸 갖다가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두 바보가 하나의 바보로 줄어든다. 얘는 이제 좀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는 어떤 명령을 시킬 거냐면은 얘네 둘은 얘는 K 프라임이라는 친구가 있다면 그놈을 마이너스 K로 바꾸시오.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얘는 어떤 명령이냐면 K 프라임이라는 게 있다면 K로 바꾸시오. 이런 명령을 할 거예요. 자, 이 명령을 하면서 누구를 없앨 거냐면은 결국 K 프라임이라는 바보를 없앨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는 위에 두 개는 K 프라임을 마이너스 K로 바꿔주고 또 하나는 K 프라임을 K로 바꿔주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K 프라임을 마이너스 K로 바꿨으니까 여기 K0 프라임은 마이너스 K0냐? No. 근데 이게 그 양자역학과 장론의 차이점은 제로 파트랑 벡터 파트. 양자역학은 제로 파트가 없어. 그래서 저 X 파트만 있으면 돼. 그래서 뭐 시그너처도 필요 없어. 푸마바마도 필요 없어. 그런데 봅시다. 자, 크라인 고던 입자들은 뭘 만족하냐면 근본적으로 K의 제곱은 이거 4차원이에요. M 스퀘어라고 하는 이 식을 만족해. 이것은 뭐냐면은 K0 스퀘어 마이너스 K 벡터의 스퀘어는 M 스퀘어라는 것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K0 스퀘어는 K 벡터의 스퀘어 플러스 M 스퀘어인데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스칼라, 리얼 스칼라 파티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입자를 생각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반입자 이론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페르미온 쪽에서 디락 방정식에서 반입자가 나오지 크라인 고던에서 반입자가 나오진 않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K0가 에너지니까 반입자를 생각 안 해준다는 얘기는 K0가 운동에너지란 말이에요. 운동에너지랑 관련되니까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즉 K의 벡터의 크기의 스퀘어 M 스퀘어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K0 프라임은 뭐가 돼? K0 프라임은 루트의 K 벡터의 크기의 프라임의 스퀘어를 M 스퀘어 이렇게. 그러니까 K 프라임이 플러스 마이너스 K로 바뀌어도 달라질 게 없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두 서로 다른 디락에서 뭘 주게 되냐면은 이걸로 디락 바꾸나 이걸로 바꾸나 결국 뭐가 되냐면은 K0 프라임은 K0랑 같아지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벡터의 크기의 제곱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A라는 친구는 우리가 우선 마이너스가 있고요. 2파이 3승이 있고요. 인테그랄 D 3승 K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알파 K 프라임이 있는데 다 같아져 버렸지? 알파 K랑 알파 K 프라임이랑 그죠? 그러니까 알파 K의 스퀘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K0나 K0 프라임이나 같아져 버리니까 K0의 스퀘어가 될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에서는 뭐가 돼? K 프라임 벡터를 K로 바꾸시오. 자, 그래서 A에,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를 이 모멘텀 벡터로 표시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나중에 나타내기가 편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저 계수는 모멘텀 벡터랑만 관련되게끔 사실은 정의를 해준 거예요. 왜냐면 D3승 적분을 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하나는 A, K 벡터가 되고 연산적, 또 하나는 K 프라임을 마이너스 K로, 그래서 마이너스 K 벡터, 이런 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배의 I의 K0, X0 이렇게 됐죠. 얘가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A, K 벡터의 대가, 그 다음에 A의 대가 마이너스 K 벡터,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2i k0 x0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이때는 이제 k0랑 k0 프라임하고 같으니까 얘가 1이 됐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ak에, 그 다음에 a의 k 벡터에, 똑같이 k 벡터에 대가 빼기 a의 k 벡터의 대가 A의 대가의 K 벡터. 오케이? 이것이 누구를 계산한 거다? 바로 B 파트를 계산한 거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다면은 A 파트, 여기 나와 있는 B 파트, 이 B 파트는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똑같은 과정을 얘를 좀 먼저 좀 A 파트를 좀 정리 좀 해봅시다. 계산할 게 있으면 조금 정리를 해보는데, 아까 얘기한 알파의 제곱 하고 자, B파트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은 2파이의 3승하고 인테그랄 D 3승 K하고 알파 K의 스퀘어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에 K 벡터 내접 K 벡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i K0 X0 A K 벡터 A의 마이너스 K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의 K 벡터 내접 K 벡터 엑스포넨셜 2i K0 X0 A 대가의 K 벡터 A의 대가의 마이너스 K 벡터 플러스 K 벡터 엑스포넨셜 없어지죠. A의 K 벡터의 내가 A의 K 벡터, 그 다음 플러스 K와 K의 내적하고 A의 K 벡터, A의 K 벡터의 내가. 요거는 한 번쯤 해봐야 장론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8절지 깔고, B번만 호목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C번. B번이 훨씬 더 어려우니까 C번 파트는 2파이의 3승, 그 다음에 인테그랄 D 3승 K 알파 K의 스퀘어, 그 다음에
m 스퀘어, 그냥 여기다 씁시다. m 스퀘어에 exponential 마이너스 2i k0 x0 a의 k 벡터 a의 마이너스 k 벡터 플러스 m 스퀘어의 exponential 2i k0의 a k 벡터 내가 a의 마이너스 k 벡터의 내가 그 다음 플러스 m 스퀘어의 ak 벡터 ak 벡터의 대가 m 스퀘어의 ak 벡터의 대가 ak 벡터.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해밀토니안 계산하는 데 있어서 거의 8절지를 여러 번 넘겨야 된다는 얘기. 그냥 8절지를 잘 쓰고 글자를 좀 작게 쓰면은 그 종이 장수를 좀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계산들, 이런 더티 캘큘레이션은 굉장히 잘 틀리기 때문에 실제 이 소립자 물리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 마치 게임을 만들었을 때는 게임을 만드는 것보다 버그 잡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판에 보면은 컵라면 시켜 먹으면서 계속 버그 잡는다고 A20013 뭐 해가지고 눈 빠지게 밤새도록 그 게임 개발자들이 그거 계속 저거 하거든. 안 그러면 버그가 생겨가지고 그 버그가 악용될 소지가 있거든. 게임에서. 오케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라는. 그러면 이 옛날에 소립자 이위소 같은 경우에 계산은 어떻게 했느냐. 한 1년에 가까이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손으로 8절지 깔아놓고. 그럼 하루에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니 친구 오면 나가. 근데 나갔다 들어오면 다시 그 계산 시작하는 거야. 자고 일어나면 다시 그 다음. 그러니까 앞에 걸 하나도 안 버렸다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버리고 좀 만약에 나른하다. 지금 도저히 내가 새로운 계산에 못 들어간다. 그럴 땐 버그 잡는 거예요. 누워서 혹시 틀린 데 있나. 그게 옆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연필 있어야 되고 빨간 펜 있어야 되고 노란 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론 물리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패드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패드는 한 번 계산한 게 넘어가니까. 그렇다고 아이패드를 10개를 갖다 놓고 할 수는 없죠. 이거 아까 어디서 계산했지? 하고 찾아봐야 되는데 얘는 펼쳐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페이지 적어가지고 이거 여기 있네. 아이패드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쇼트 캘큘레이션 하는 사람이나 간단한 아이디어를 위한 메모로는 좋지만은 이론 물리의 롱 캘큘레이션을 위해서는 그렇게 도움되지는 않아요. 실제로 해보면은 머릿속에서 다 계산할 수 있다면 몰라도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칠판의 방에서 칠판을 안 지우면서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야 버그를 잡기가 쉬우니까. 사방이 칠판으로 둘러싸인 방에서 아니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계산한다든가 그런 방향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여기 왜 마이너스를 플러스라고 썼지? 이런 것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봅시다. 지금 A, B, C가 있는데 A, B, C에 다 지금 4종류의 동류항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뭘 생각을 해보냐면 AK, A-K 요 개수를 한번 먼저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요놈만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이제 요놈 순. 그러면은 걔네들은 전부 다 뭐가 얹혀져 있냐면 이 exponential까지 다 공통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누가 있냐면 K0 제곱이 있는데 오버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K0 제곱이 되죠. 누굴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냐면 AK항, A-K 벡터 항을 요 항을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개수를. 그럼 여기 마이너스 있고 K0 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K0 제곱이에요. 그죠? 두 번째 항은 얘가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K 벡터 S케요. 그죠? 응? 두 번째 게 왜? 내가 좀 잘못 썼나?
전부 잘못 썼네, 여기. i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에서 뭐가 되냐면, 여기가 플러스 k 스퀘어가 나와요. 또 세 번째 항에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여기 있네요. m 스퀘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k 스퀘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의 k의 스퀘어예요. 그죠? 4차원 내죠. 플러스 m 스퀘어. 그죠? 근데 크라인 고던 입자는 바로 이것이 0이 되는 입자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AA 항은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즉 A, B, C를 더했을 때 이 항, 그 다음에 저 마이너스까지 붙인 이 항, 이 항은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똑같은 논리로 해보면은 여기 A대가 여기도 안 나타난다는 얘기가 돼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무슨 항을 체크를 해보냐면은 이번에는 하나만 AK 대가 항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AK 대가에 여기 마이너스 있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이 K0를 되고 있으니까 플러스 K0의 스퀘어. 오케이? 그 다음이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의 K 벡터의 스퀘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에서 나오는 플러스의 M 스퀘어.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개수는 그 다음 항에, 그 다음 AK, 어디 갔지? 그 AK 대가 AK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근데 얘는 바로 뭐냐면은 얘가 K 스퀘어 플러스 M 스퀘어. 그죠? 근데 크라인 고던 입자니까 K 스퀘어는 M 스퀘어 플러스 M 스퀘어. 오케이? 이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 2M 스퀘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얘를 속칭 얘기하는 다른 플러스 부호가 다 이상하게 나왔다. K0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이 홈워크를 해봐야지 되는데 아마 홈워크를 해보면은 결과가 여기도 잠깐만요. 마이너스 K0 주고 여기에서 나오는 게 여기 다 플러스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항은 AA 대가 항은 뭐가 돼버리냐면은 K0의 마이너스 K0의 제곱 그 다음에 K 벡터의 크기의 제곱하고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지.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리고 K 벡터의 제곱하고 플러스 M 스퀘어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K0의 제곱 더하기 얘가 바로 뭐냐면 K0의 제곱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것은 2배의 K0의 스퀘어. 이것은 바로 2배의 오메가 K의 스퀘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갔어? 요항은 살아남는데 똑같이 살아남는데 개수는 2 오메가 K의 제곱으로 살아남는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그래서 결국 H hat이라는 친구는 원래 2분의 1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D3승 K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었죠? 알파 K의 스퀘어가 있었나? 그죠? 알파 K 스퀘어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2배의 오메가 K의 스퀘어. 그죠? 2배의 오메가 K의 스퀘어 하고 AK 햇 벡터예요. AK 햇의 내가 플러스 내가 AK의 햇 이라는 형태로서 쓰여지게 된다는 것을 알죠. 자, 그래서 알파 K 제곱을 갖다가 저쪽에 박스 안에 있는 걔를 넣어주면은 뭐가 돼? 2파이 3승 2 오메가 K 또 2파이 3승 2 오메가 K분의 1. 아까 여기 2파이 3승 있었죠? 디락 델타에서 나온, 오케이? 지금 칠판을 지워서. 그래서 얘랑 사라지고. 오메가 K, 오메가 K, 오메가 K 제곱 사라지고, 이 하나 사라지면 여기 오버랄 4가 남고, 인테그랄 D3승 K하고, 2파이의 3승분의 1이 남고, 그래서 A hat K, 그 다음에 내가 플러스 A hat K 벡터의 대가 A hat K 이러한 형태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바로 양자역학의 조화진 동자 때 공부했던 거랑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양자역학적인 조화진 동자 때 A 대가는 1이었는데 이게 디락 델타로 바뀐 것 뿐이고, 그쵸? 해밀토니안이 양자역학적인 조화진 동자에서 어떻게 됐어? A 대가 더하기 A 대가 A였지, 그치? 이것이 모든 운동량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바뀐 거죠, 그쵸? 이것이 바로 모든 운동량을 다 고려해 줬다는 얘기가 돼.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의 모든 운동량. 그래서 해밀토니안이 이런 식으로 쓰여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주어진 동자를 공부할 때 이런 릴레이션십이 있고 이런 릴레이션십이 있을 때 우리가 넘버 오퍼레이터라는 친구를 A 대가 A로 정의를 해서 얘를 갖고 우리가 A 대고 J에 대해서 층을 만들어 준 거죠. 넘버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0층,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럴 때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A 대가랑 A였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장애 양자화에서는 그런 그러니까 에너지의 개념이 아니라 결국에서는 A하고 A 대가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결국 입자수를 얘기하게 된다는. 즉 K라고 하는 운동량을 가진 친구를 얼마나 많이 생기게끔 했느냐. 그러면 결국 하나가 가진 에너지의 증폭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하나가 가진. 그러니까 포톤이 갖고, 빛이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제 양자 장론의 의미를 제일 여러 가지 양자 장론을 들어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가 지금처럼 들어가게 되는 캐노니컬 퀀타이제이션이 있고, 또 하나가 고체 물리학자들이 쓰는 방법으로 포논에서부터 출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양자 정보나 양자 광학하는 사람들이 쓰는 바로 빛의 양자화, 즉 전자기파를 양자화시켜서 빛을 양자화시키는 양자 광학에서 출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사실 이해가 잘 되는 것은, 세컨드 퀀타이제이션이 제일 이해가 잘 되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얘가 제일 잘 이해가 안 되고, 감이 제일 안 잡혀요. 제일 역시 이해가 잘 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양자 광학에서 포톤을 갖다가, 즉 전기장과 자기장을 양자화시키는 그게
제일 이해가 잘 돼요. 그러면 정말로 그 빛의 세기가 왜 세지느냐? 광자가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광자가 많이 튀어나왔으니까 에너지가 세진 거죠.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얘네들은 다 넘버 오퍼레이터랑 관련돼. 즉 다시 말해서 그 스칼라 입자가 몇 개 튀어나오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스칼라 입자 하나가 가진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놈이 증폭되는 거죠. 여러 개가 나오면.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뒤에 가서 얘네들을 벡터 입자인 포톤을 생각한다. 그럼 포톤 하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만약에 두 개가 되면 하나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두 배가 된다는 얘기죠. n개가 나오면 n 한유가 된다는 얘기. 하나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n배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포톤 때가 제일 설명이 잘 된다고. 사실은. 양자광학 때가. 그러니까 빛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저기서 나한테 지금 튀어나오게 되는 내 눈을 때리는 광자수가 적다라는 얘기죠. 눈이 부실 정도로 헤드라이트를 누가 앞에서 엄청나게 저거 했다. 차가 사고 날 정도로. 광자를 엄청 지금 쏟아 던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엄청나게 많은 광자가 내 눈을 때리니까 내 눈이 필요한 거지. 주변과 명도 차이가 커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죠? 거기만 밝아지니까 딴 데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속도로 같은 데서 헤드라이트 잘못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살인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앞차들한테는. 전혀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원래 차가 나타나게 되면은 땅을 향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번쩍 들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도로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왜냐면 엄청나게 밝은 세상이 돼버린다고. 물론 그 차도 안 보이고 불빛밖에 안 보인다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얘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A대가 A로 바꿨을 수가 있어. 그죠? 여기서처럼. 그죠? 그래서 결국 얘는 뭐가 되냐면 넘버랑 관련된다는 얘기. 그래서 어떤 넘버에다가 어떤 최소의 에너지를. 여기 그런데 최소의 에너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요 자체는 지난 시간에 주로 강조했지만은 요 자체가 인베리언트 하지가 않아. 그죠? 즉 D4승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래 D4승 K를 해줘야 되는데 D4승 K에 어떤 옵션이 들어가게 되냐면은 우리가 델타에 그죠? 그래서 델타에 K0 제곱 마이너스 K 벡터의 스퀘어 빼기 M 스퀘어 이러한 옵션이 들어가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반입자 생각 안 하니까 K0는 0보다 커야 되겠죠? 이 옵션이 들어가서 뭘로 바뀌었냐면은 결국 적분 4개짜리가 이 옵션이 들어가게 되니까 적분 3개짜리로 바뀌었죠. 그럼 적분 3개짜리로 들어가면서 뭐였냐면 2파이 3승의 2 오메가 K분의 D 3승 K의 브라브라브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상의 이 K 스페이스에서의 3차원 운동량 공간에서의 그 매저는 바로 얘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오케이? 그 얘기는 요게 아니라 여기다 2 오메가 K를 곱한 놈이 요게 실제적인 저거랍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 2 오메가 K가 도로 들어가야 되죠. 그쵸? 근데 여기 4가 있으니까 여기가 뭐가 돼? 4분의 2 오메가 K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4분의 2 오메가 K가 되니까 결국 얘는 어떻게 써줄 수 있다? D 3승 K하고 2파이 3승의 2 오메가 K분의 1하고 오케이? 그러면 2분의 오메가 K하고 AK 대가 플러스 AK 대가 AK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실상은 바로 요놈이 D4승 K의 디락 델타 세타 요놈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러이러한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때 4차원 운동량이 돼. 우리가 하바를 일러놨기 때문에 오케이? 하바를 일러놨기 때문에 사실은 하바를 복원시키면은 하바가 여기 들어가주게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하바를 복원시키면 여기 되는. 근데 하바 곱하기 오메가가 바로 뭐예요? 한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분의 한유 이런 스타일이 됐다는 얘기. 2분의 한유 스타일. 만약에 우리가 이 A를 광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광자도 보존이니까. 이제 광자는 벡터 인덱스가 있어서 따로 해야 되지만 그냥 심플리 그냥 광자라고 한번 생각해. 그러면 2분의 한유가 되는데 요게 나중에 가서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얘는 뒤바꾸미가 돼서 아까 얘기한 AK 프라임에 대가는 브라브라브라브라 델타 펑션에 의해서 자리바꿈할 수가 있죠. 브라켓에서. 그래서 얘는 A 대가 KA 플러스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 얘랑이 합쳐져서 2배가 되지. 그치? 그 나중에 요거랑 관련된 이 친구를 수연산자로 정의를 할 거예요. K라는 운동량을 갖고 있는 크라인 고던 입자 수연산자로. 그러면 요거 2개 나왔으니까 둘 지우죠. 요것이 결국 크라인 고던 입자 하나가 가지게 되는 K라는 운동량을 갖고 있는 크라인 고던 입자 하나가 튀어나왔을 때의 에너지라는 얘기야. 하바 오메가 K. 자, 모든 입자는 입자이면서 파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크라인 고던 파티클은 파티클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으로 해석될 때는 물질파 파장에 해당하는 놈을 갖게 되니까 그것이 오메가 K를 줄 거고, 그죠? 즉, 한유를 주게 될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입자처럼 생각해 줄 수 있으니까, 광자처럼, 입자처럼 생각해 줄 수 있으니까, 진공에 있다가 하나 튀어나오면, 그 다음에 2개 튀어나오면, 그러니까 진공이 이렇게 있는데, 진공이 탁 이렇게 있는데, 진공 속에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지폐들이 물속에 다 잠수해 있다가, 물고기들이 훑으면서 탁 쳐가지고, 첫 번째 10,000원이 나오면 10,000원이고, 2장 나오면 20,000원이 셈이고, 7장 나오면 70,000원이라는 얘기라는 얘기. 그래서 에너지를 돈에다 비유하고, 원래, 하나의 입자가 가지는 에너지를 화폐 단위로 하면은 사실은 제일 비유하기가 제일 쉬워요, 사실은. 솔직히. 그래서 그 입자의 종류를 화폐의 종류로 하면 돼. 50,000원권. 그 다음에 10,000원권. 아니면 뭐 동전. 아니면 유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유로 장 이론. 그 다음에 10,000원 장 이론. 아니면 50,000원 장 이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 무수히 많은 화폐들이, 다양한 종류의 화폐들이 다 잠수해 있다는, 진공이라는 바닷속에 다 잠수해 있다가 무언가에 의해서 튀어나온다는. 그럼 이제 태초는 무한개의 보고로 가득 차 있는, 기본 깔려 있는 무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진공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기본 무한대가 나중에 장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 무한대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양들을 나중에 계산을 하면은 무한대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기본 무한대를 빼줘야 뭐가 나오냐면 가측 가능한 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친구의 키를 잴 때에 만약에 지금 발끝에서 머리까지를 키로 정의를 했으니까 유한한 값이 나온 거지. 만약에 머리끝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를 갖다가 기준으로 잡았으면 두 친구는 다 키가 무한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 친구는 다 무한대라는 얘기예요. 세 친구의 키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본 무한대를 빼주면 돼. 그 기본 무한대는 뭐냐면 발끝에서 땅바닥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의 거리를 공통으로 빼주면은 그러면 키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162, 173, 120 몇은 좀 심하다. 어찌됐든 그런 유한 키가 나오게 된다는. 그게 나중에 얘기하게 될 리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거지. 공통의 무한대를 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양자 장론에서는 신기한 덧셈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쭉 더했는데 마이너스 12분의 1이 나오는 이런 해프닝이 나오게 돼요. 그 얘기는 이게 이제 라자르만이라는 천재 수학자가
기본 무한대를 뺀 넣습니다. 어찌됐든 뭐 얘는 사실은 양자장론에서는 안 나올지도 몰라요. 스트링 세오리 끈이론에서는 나오지만 어찌됐든 비슷하게 항상 뭘 계산해도 항상 무한대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그래서 이 무한대가 나오겠는데 이 무한대를 잘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어떤 공통적인 무한대 플러스 유한 얘를 제거시키라는 거죠. 얘를 제거시키고 결국 측정 가능한 유한값을 갖고 실험과 비교를 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